안녕하세요. 사연국밥입니다. 오늘도 한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 되는 여자예요. 결혼한 지는 27회가 넘었고요. 지금은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땐 아이들도 어렸고 남편은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출근하기 전 도시락 2개 싸고 애들 아침 챙기고 어머니 약 챙기고 밥 해놓고 청소하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걸 봤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아침에 버려둔 반찬통이 다시 싱크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김치통 뚜껑은 열려 있고 반찬은 반쯤 사라지고 냄새가 좀 나서 버린 건데 누가 꺼낸 걸까 싶었죠. 처음엔 아이들이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도 또 그랬어요. 세 번째 날엔 시어머니 방에서 그 통이 나왔어요.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그 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걸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제가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 혹시 버린 음식 드시나 봐.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있던 반찬을 버렸는데 며칠째 계속 없어져. 오늘은 어머니 방에서 봤어.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참 후에 피곤하신가 보지. 그냥 넘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 나는데 그걸 그냥 둔다니.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누가 일부러 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게다가 그게 버린 음식이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식탁 치운 뒤에 일부러 반찬통 하나를 싱크대 옆에 놔뒀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냄새가 나는 김치였어요. 그걸 버리려던 건데 일부러 그대로 뒀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거실을 힐끔 봤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TV를 켜놓고 앉아 계셨어요. 제가 나가기 전에 그 반찬통을 한번 보셨고 잠시 뒤에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 일 없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그 통이 또 사라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그 통이 다시 안쪽 칸에 들어 있었어요. 뚜껑도 살짝 열려 있었고요. 그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진짜 드신 걸까? 그걸 왜?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 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식탁 위에 빈 밥그릇 하나, 그 옆에 젓가락이 젖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일어섰어요. 정화야, 그게 김치 냄새가 좀 나지만 괜찮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어머니 이거 버린 거예요. 이제 상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까워서 그래. 아직 괜찮은데 왜 버리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아껴도 그렇지. 냄새나는 음식을 드시다니. 게다가 그걸 제가 버렸는데 다시 꺼내서 드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 다시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아까워도 그건 이미 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버린 건데 내가 먹으면 안 되냐. 이러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버린 건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또 먹어요. 제가 또 상처받았죠. 어머니 얼굴이 순간 딱 굳더니 그냥 밥상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서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조용히 밥을 따로 드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차리면 괜찮다며 방으로 들어가시고,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몰래 냉장고 문을 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은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고 들었는데 안에 있던 반찬통이 없어졌어요. 정말 그때는 손이 떨렸어요. 그걸 다시 꺼내 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문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곤두섰죠.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정화야, 냉장고 청소 좀 해야겠다. 김치 국물이 새더라.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내가 매일 닦는 냉장고인데 왜 김치 국물이 새나? 그건 어머니가 버린 통을 다시 꺼내서 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다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진짜 못 참겠어. 어머니 자꾸 버린 음식 드셔. 냄새나고 상한 건데 그걸 왜 자꾸 꺼내시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휴대폰만 봤어요. 그냥 냅둬, 어머니 스타일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폭발했어요. 스타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잖아. 상한 음식 먹으면 탈락. 병원이라도 가면 누가 책임져.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럼 당신이 버리지 마, 그냥 냉장고에 놔둬.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더 얄미웠어요. 결국 제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안 버리면 나보고 게으르다 할 거고, 버리면 어머니가 또 꺼내서 먹을 거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싶었죠.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어요. 제가 아이들이랑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있었고 안에는 제가 어제 버린 반찬통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그것도 드시려고요.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아니,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뚜껑이 안 닫혀서 버릴까 봐 묶으려던 거야. 그런데 어머니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그 반찬통이 또 사라졌어요. 이제는 불쌍함보다 짜증이 컸어요. 저는 일부러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음식 몇 가지를 봉투에 담아 버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셨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도훈아, 너희 집 음식 너무 많이 버린다. 예전엔 그만큼 풍족하지 않았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먹는 게 미덕이지.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상해서 병나면 누가 책임지냐고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더니 요즘 사람들은 아까움을 몰라. 이러셨죠.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고 아이들도 눈치만 봤어요. 아침마다 어머니 방에서 비닐 비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말씀드려야겠다. 그날 저녁 밥을 차리면서 일부러 그 반찬통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김치통 봤어요. 그거 저번에 버린 거잖아요. 그거 드셨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고 불편했어요. 식사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정화야, 너도 늙으면 알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그릇을 헹구던 제 손이 멈췄어요. 시장 골목 입구에서 어머니가 보였어요. 작은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죠.
가게 아주머니가 제게 손짓을 했어요. 정화 씨 여기요. 어머니가 아까 반찬값을 안 내고 가시려던 건 아닌데. 지갑을 두고 가셨대요. 저는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정화야 왜 이렇게 급하게 와? 지갑 두고 왔어. 그냥 반찬 조금 샀어. 이러시더라고요. 비닐봉지 안을 보니 멸치볶음 콩자반 김치 조금 그리고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왜 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너 바쁘잖아.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그냥 조금 샀어. 이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계속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뒤따라가서 봤어요. 어머니는 그 반찬들을 반씩 덜어서 작은 통에 나눠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 통을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넣으셨어요. 그때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 그건 왜 따로 담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어요. 혹시 누가 오면 줄 수도 있잖아. 이러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부엌 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살금살금 나가봤어요. 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는 새로 산 반찬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버린 통이었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꺼내서 작은 그릇에 담고 계셨어요. 그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어머니 그거 왜 또 꺼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통을 내려놓았어요. 정화야 이거. 그냥 냄새만 맡으려고.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냄새를 맡으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냄새가 내 손맛 같아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거 상했어요.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알아. 이제는 안 먹어. 근데 냄새는 맡을 수 있잖아. 그게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이게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며칠 후 주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머니 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시던 분이라 이상했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어머니가 앉은 채로 잠든 듯 기대어 계셨어요. 손에는 편지가 한 장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제가 며칠 전에 버린 반찬통이 있었어요. 통은 깨끗이 씻겨 있었고 그 안에는 고등어 조림 한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그 반찬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서 살짝 불렀어요.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제야 눈을 뜨셨어요. 정화야 일찍 일어났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그리고 손에 쥔 편지를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나중에 봐.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누우셨어요. 저는 편지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가 나오지 않으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불 위에 그대로 누워 계셨고 호흡이 너무 약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결국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그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글씨는 흔들렸지만 분명히 어머니 글씨였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근데 나는 정말로 내가 만든 음식이 좋아서 그랬어. 내가 반찬을 만들 때 나는 늘 그 냄새를 맡았어. 그 냄새가 우리 집 냄새 같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밥 먹을 때마다 외로웠는데 너 음식 냄새가 나면 그 외로움이 조금 덜했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몰래 냉장고 문 열고 내 반찬 냄새 맡을 때마다 나는 가족이 아직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버린 음식이라도 그 냄새만큼은 남기고 싶었어. 미안하다. 내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그걸 놓을 수가 없었어. 내가 내 손맛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는 음식을 아까워서 먹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버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아직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음식 버릴 때 항상 생각해요. 어머니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작은 반찬 하나라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김치 냄새가 나면 그때 어머니가 웃던 얼굴이 떠올라요. 그 웃음이 제일 따뜻했어요.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나니까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무섭기도 했어요. 부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냄비에 뭐가 끓고 있었는데 무슨 국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어머니 방 문을 열었어요. 방 안 공기가 아직 따뜻하더라고요. 침대 위엔 반듯하게 개어둔 수건,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편지를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서랍에 넣었어요. 지금은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봤다가 더 힘들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진짜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은 출근하고 나는 부엌만 들락날락했어요. 밥은 했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 향도 안 나니까 밥맛도 없었어요. 그냥 입에 넣는 대로 삼켰어요. 하루가 길지도 짧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식탁 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데 조금 다른 냄새.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쓰던 반찬통이었어요. 뚜껑을 열자 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상한 건 아닌데 가슴 한쪽이 꽉 막히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처럼 코끝이 시렸어요. 버릴까 말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뒀어요. 손에 그 냄새가 남았거든요. 씻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장 앞에서 멸치볶음을 들고 있던 모습.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을까? 그게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건 아마 마지막 준비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 편지 읽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읽어봐야 할 거야. 그 말만 남기고 나갔어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서랍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를 여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정화야. 내가 너한테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나는 냄새를 잃는 병이 생겼단다. 의사가 말하길 점점 냄새를 못 맡게 될 거래. 그래서 내가 만든 반찬 냄새를 기억하려고 했어. 그 냄새가 사라지면 너랑 함께 살던 시간도 사라질까봐 무서웠단다. 거기까지만 읽고 더는 못 읽었어요. 손끝이 시렸어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제야 다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상한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냄새를 기억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게 마지막 남은 감각이었던 거예요.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 어머니가 통을 넣던 자리. 그 안에 아직 통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뚜껑을 여니 희미하게 향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내 조림 냄새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냄새가 내 손끝에서 난 거였어요. 그 통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냥 울었어요.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던 방식이 이렇게 늦게야 느껴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냉장고를 함부로 열지 않았어요. 음식을 버릴 때마다 냄새를 한 번 더 맡았어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야근 끝나고 피곤한 얼굴이었죠. 그가 내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남긴 통. 냉동실에도 하나 더 있었어. 나는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는데? 남편이 천천히 말했어요. 녹음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어. 엄마가 직접 녹음한 거야. 들어볼래?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작은 mp3를 내밀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잠깐 잡음이 들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화야, 이건 내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떠난 뒤라면 이건 부탁이 아니라 고백이야. 나는 냄새를 잃으면서 기억도 같이 잃었단다. 너의 냄새가 마지막 기억이었어. 그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는 것 같았어. 그게 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났어요. 그게 며칠 전 목소리였어요. 아직 생생한 숨소리. 그걸 남기고 가셨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슬펐어요. 그날 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 앞에 앉았어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올려뒀어요. 금속 문이 차가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컴프레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어머니 숨소리 같았어요. 나는 그 문에 기대서 속삭였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 냄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며칠이 지나고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부엌만 보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냉장고만 봐도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요. 그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혼자 집을 정리했어요.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작은 상자가 하나 눈에 들어왔어요. 이불장 맨 아래 박스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어요. 꺼내보니 낡은 철제 상자였어요. 손바닥만 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열쇠는 없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드라이버로 살짝 눌러봤어요. 딸깍 소리 나더니 생각보다 쉽게 열리더라고요. 뚜껑을 여는 순간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어요. 간장 냄새, 생강 냄새,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안에는 작은 메모지 몇 장,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테이프를 손에 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걸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어머니 방에 있던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왔어요. 전원을 켜고 테이프를 넣었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그 다음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정화야, 이건 혹시라도 내가 찾게 될까봐 남긴다. 내가 냄새를 잃은 지 한참이 됐는데 요즘은 기억도 같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만든 반찬 냄새만은 잊히지 않는다. 그게 참 신기하지. 냄새가 없어졌는데 그 냄새만큼은 남아있는 거야. 나는 플레이어를 끄지 못했어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냄새는 나한테 기억이었어. 사람이 떠나도 냄새가 남으면 그 사람이 아직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냄새를 모으기로 했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남기고 싶었어. 그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는 냄새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상한 반찬이 아니라 사람의 흔적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녹음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정화야, 혹시 내가 없는 날이 오면 냉장고 아래 칸을 열어보렴. 그 안에 내 마지막 냄새가 들어있을 거야. 그건 부탁이 아니라 선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맨 아래 칸을 꺼냈어요. 통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아직 닫혀 있었어요. 뚜껑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하얀 천이 접혀 있었어요. 그 천에서 아주 은은한 냄새가 났어요. 내가 만든 반찬 냄새, 그리고 어머니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 냄새 안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향이 내 머리맡까지 스며들었어요. 천 밑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어요. 메모지 하나. 글씨는 떨렸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정화야. 사람은 냄새로 기억된다. 내가 내 어머니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이 냄새 때문일 거야. 냄새는 사랑이야. 사랑은 사라져도 냄새는 남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나는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 천을 품에 안았어요. 냄새가 코끝에서 흩어지는데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마치 어머니 품 냄새 같았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눈을 닫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나를 봤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묻길래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냄새를 찾았어. 남편이 내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겠지. 엄마가 왜 그랬는지.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 알겠어. 이건 버린 게 아니었어. 붙잡은 거였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방 안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냄새가 부드럽게 섞여 있었어요. 비누 냄새랑 국 냄새랑.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는 떠난 게 아니라 냄새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냄새가 다르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그전엔 밥 냄새만 나도 숨이 막혔는데 이젠 그 냄새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부엌에 서 있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냄새 맡으며 조금 웃던 얼굴이 생각났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물었더니 엄마 병원 기록이래요. 정리하다가 찾았대요. 봉투를 열었어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진료 기록이 빽빽했어요. 그중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후각인지 장애 초기.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문장을 계속 봤어요. 후각이 떨어지면 기억도 같이 흐려진다. 그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냄새를 모으던 이유가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으려던 거였던 거예요. 남편이 내 옆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 익숙한 냄새에 집착하는 건 불안해서래. 냄새가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기분이 든대.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어머니가 냄새를 모으던 게 이렇게 절박한 이유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나는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그 안에 아직 남은 반찬 하나, 고등어 조림 한 토막이었어요. 그걸 꺼내서 조심스럽게 접시에 올렸어요. 그 위로 빛이 비치는데 그 냄새가 참 따뜻했어요. 남편이 그걸 같이 보더니 이제 냄새가 무섭지 않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괜찮아. 그날 오후 시장에 갔어요. 늘 가던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나를 보자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어요. 정화 씨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걸 사셨거든요. 하면서 내민 건 멸치볶음이었어요. 그 반찬통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내 이름을 쓴 흔적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정화가 이거 좋아했는데 내가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고.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냄새로만 표현했던 사랑. 집으로 돌아오자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면 비누 냄새, 방 안엔 햇살 냄새, 부엌엔 간장 냄새. 그 모든 게 어머니였어요. 나는 천천히 부엌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어머니 손자국처럼 남아 있었어요. 냄비 손잡이에도, 문고리에도, 심지어 냉장고 손잡이에도. 그날 밤 불을 끄고 부엌에 앉았어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냄새가 공기 속에서 떠돌았어요. 그 냄새가 내 얼굴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떠나도 냄새는 남는다는 걸. 그리고 그 냄새가 가족을 잇는 달이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다시 요리를 했어요. 물을 썰고 대파를 넣고 생강을 듬뿍 넣었어요. 국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이 따뜻해졌어요. 냄새가 천천히 퍼졌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오늘 냄새 좋다.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이 냄새면 됐지. 이게 우리 집 냄새야.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 맛이 이상하게 눈물 나게 좋았어요. 그 안에 어머니가 있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사람은 냄새로 살아가요. 당신이 남긴 냄새로. 저도 살게요. 그날 이후로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냄새를 고마워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 나는 매일 부엌에 있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랑 함께 있는 기분으로 했어요. 아침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그 안에 어머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비누 냄새랑 생강 냄새랑 섞여서 집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냉장고 아래 칸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 칸을 열 때마다 아직도 어머니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손이 닿는 그 차가운 표면이 이상하게 따뜻해요. 사람의 체온은 사라졌는데 냄새는 남아있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일 얘기밖에 안 했는데 요즘은 부엌 냄새 얘기를 해요. 오늘은 달라졌다. 오늘은 짜지 않네. 이런 얘기들이요.
그게 그렇게 고마워요. 그런 대화가 집을 더 살아있게 만들어요. 가끔 시장에 가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아직 기억하고 계세요. 정아 씨 오늘은 뭐 살 거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멸치볶음. 오늘은 조금 덜 짜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려요. 집에 돌아오면 그 반찬을 통에 나눠 담아요. 그리고 냉장고 아래 칸에 넣어요. 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자리. 이젠 그게 내 습관이 됐어요. 하루는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맨날 냄새 맡아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이 냄새가 엄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거든. 그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엄마 냄새도 따뜻해. 그 말 듣고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아이랑 같이 요리를 해요. 아이에게 냄새를 가르쳐요. 이건 묵국 냄새. 이건 김치 볶을 때 냄새. 이건 생강 넣을 때 냄새. 그게 다 가족의 냄새라고 알려줘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냄새가 살아있대요. 밖에서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대요. 이 집 냄새가 좋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냄새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까 부엌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국 냄새, 비누 냄새, 햇살 냄새. 그게 다 어머니 냄새랑 섞였어요. 그 향이 내 마음을 덮었어요. 그 안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아야 잘했다. 그 한마디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따뜻해서 울었어요.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았어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냄새로 남는다는 걸요. 다음날 아침 아이 도시락을 싸면서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혹시 냄새가 기억일까? 그럼 나는 오늘 어떤 냄새를 남길까? 그 생각을 하니까 밥을 짓는 게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밥 짓는 냄새가 퍼질 때 나는 창문을 열어요. 그 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스쳐 지나가다 좋은 냄새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그럼 그게 어머니 냄새랑 섞이겠죠. 냉장고 앞에 서서 문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엔 여전히 반찬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멸치볶음, 하나는 어제 만든 고등어 조림. 그 위에 작은 쪽지를 붙였어요. 엄마랑 함께한 냄새. 그걸 붙이고 문을 닫으면서 웃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안이 잠깐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무섭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 안이 내 마음 같았어요. 며칠 후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커피를 내리더니 말했어요. 이 커피 냄새 좋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이 냄새도 우리 집 냄새야.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린 그렇게 냄새로 얘기했어요. 그게 대화였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언어였어요. 나는 이제 냄새를 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상한 음식 냄새도 잠깐은 맡아요. 그 안에도 추억이 있으니까요.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그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하루는 거실에 앉아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아야, 냄새는 사랑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아요, 어머니. 이제 냄새가 무섭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나예요. 이제 부엌에 서 있으면 어머니가 뒤에서 안아주는 것 같아요. 국이 끓고 냄새가 피어나고 그 냄새가 집을 채울 때 나는 속삭여요. 어머니 오늘도 같이 끓여요. 그리고 나는 안심해요. 이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집의 냄새로 이어진 사랑이었습니다. 냄새를 기억한다는 건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집에도 누군가의 냄새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남겨주세요. 사연국밥이었습니다.